뉴스쿨러 친구들은 캄보디아라는 나라에 대해 잘 알아? 쿨리는 최근 캄보디아 소식을 들으면서 지금은 물론 앞으로도 절대 가지 말아야 할 나라라고 생각하게 됐어. 그런데 쿨리의 엄마, 아빠는 쿨리가 태어나기 전에 캄보디아에 여행을 가본 적이 있대. 두 분 다 별일 없이 무사하게 돌아오셔서 망정이지 정말 큰일 날 뻔했잖아. 쿨리의 부모님은 왜 이렇게 위험한 나라에 가셨던 걸까? 뉴스쿨 TV. 쌤, 저는 요즘 캄보디아의 감자만 봐도 무섭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저희 부모님은 캄보디아의 앙코르와트 같은 볼거리가 아주 많은데 지금처럼 범죄자들의 소굴이 된 게 안타깝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있죠? 이 지도를 한번 볼래? 앙코르와트가 있는 시엠레아프는 황색경보지, 불필요한 여행을 자제하라는 정도의 여행 경보가 내려져 있긴 하지만 캄보디아 전역에 위험 경보가 내려져 있는 걸 보면 관광 목적으로 캄보디아를 방문해선 안 돼. 그런데 쿨리 부모님의 말씀대로 캄보디아가 늘 이렇게 위험한 곳이었던 건 아냐? 이 지도는 어디에 보는 거예요? 우리 외교부가 운영하는 해외 안전여행 사이트를 방문하면 각 나라의 여행 경보를 확인할 수 있어. 여행 경보라는 건 우리 국민이 해외에서 사건, 사고의 피해를 입지 않게 보호하기 위한 제도야. 다른 나라로 여행을 가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일을 하거나 출장을 가는 사람도 꼭 확인해야 하는 정보야. 그런데 이렇게 지역마다 색깔이 다르네요. 지역별로 어디가 더 위험한지는 어떻게 알아요? 그건 외교부에서 각 지역의 범죄나 테러, 재난 같은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정하는 거야. 여기 보면 여행 경보는 총 4단계로 구분되어 있어. 1단계 남색 경보는 여행 유예 단계야. 아래 설명을 읽어볼래? 국내 대도시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의 위험, 신변안전, 위험 요인을 숙지하고 대비한다. 말이 좀 어렵네요. 말하자면 서울, 부산, 인천 같은 대도시보다 사건, 사고의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훨씬 높다는 거야. 다치거나 범죄 피해를 입을 수도 있으니까 위험을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대비하며 여행하라는 뜻이야. 그 다음 단계가 아까 말씀하신 2단계 황색 경보네요. 그래. 지도를 보면 캄보디아 대부분의 지역이 황색 경보에 해당하지. 이 단계부터는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가지 않는 것이 옳아. 3단계부터는 그 지역에 머물고 있는 사람들도 떠나라는 뜻인가 봐요. 응. 3단계 적색 경보는 출국 권고를 의미하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위험이 있기 때문에 여행은 가지 말고 이미 머물고 있는 사람도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출국하라는 거야. 이걸 지키지 않으면 벌을 받나요? 3단계까지는 권고, 그러니까 따르는 것이 좋다는 정도로 보면 돼. 하지만 4단계부터는 행동 요령을 따르지 않으면 처벌받게 돼 있어. 만약 흑색경보 발령 지역을 허가 없이 방문하면 여권법 제26조에 따라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최대 1,000만 원의 벌금을 물게 돼. 쌤, 그런데 캄보디아 서쪽의 빗금친 지역들은 어떤 곳이에요? 여기 빨간색 빗금은 특별여행주의보 발령 지역을 의미해. 특별여행주의보는 아주 긴급하게 위험을 알려야 할 때 발령하는 건데 지도를 잘 보면 수도 프놈펜마저 특별여행주의보가 내려져 있지. 특별여행주의보는 여행경보 2, 3단계라고 보면 되는데 반드시 가야 하는 경우가 아니면 취소해야 하는 위험 단계라고 기억하자. 쌤, 그런데 만약 다른 나라에 갔다가 사고를 당하거나 범죄 피해를 입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막상 그런 일이 생기면 머리가 새하얘져서 아무것도 못할 것 같거든요. 해외에서 위험한 일을 겪었다면 즉시 현지 영사관에 도와달라고 알려야 해. 영사관은 우리나라 공무원들이 다른 나라에 머물면서 우리나라 국민을 보호하고 각종 민원을 해결하는 곳이라고 이해하면 돼. 영사 콜센터를 이용하면 24시간 언제 어디서든 영사관에 도움을 청할 수 있어. 병원이나 공항에서 통역을 부탁할 수도 있나 봐요. 그래. 생각보다 다양한 상황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지? 그런데 사건 사고로 너무 당황해서 이마저도 잘 떠오르지 않는다면 그냥 우리나라 경찰에 신고해도 돼. 우리나라 국가번호 81을 누르고 111을 누르기만 하면 돼. 그럼 경찰이 신고를 접수하고 현지 영사관이 대처하도록 도움을 줄 수 있어.
이건 기억하기 쉽겠어요. 끝으로 쿨리에게 소개해주고 싶은 책이 있어. 해외에서 테러. 범죄로부터 나를 지켜주는 행동 요령이라는 책이야. 여기에서 뉴스쿨러 친구들이 꼭 알아야 할 내용만 추려서 쿨리가 직접 소개해주면 어떨까? 오, 정말 유익한 정보가 많네요. 바로 정리해 볼게요. 해외에서 테러, 범죄로부터 나를 지켜주는 행동 요령을 소개합니다. 첫 번째, 개인정보와 소지품을 잘 챙겨요. 무료 와이파이는 보안이 허술한 경우가 많아요. 공공장소에서 제공하는 와이파이에 접속할 때는 개인정보를 입력하거나 결제 같은 건 하지 마세요. 또 스마트폰을 USB로 충전하는 충전대가 있다면 가급적 이용하지 않아요. 이용하더라도 휴대폰 속 정보를 빼갈 수 없게 전원을 끄고 이용하세요. 귀중품은 숙소의 금고에 넣어두는 것이 좋아요. 다만 여러 사람이 함께 이용하는 숙소에 머물고 있다면 몸에 지니고 다녀요. 현금은 나눠서 가지고 있도록 해요. 식당처럼 공개된 장소에선 스마트폰이나 지갑, 여권 등을 테이블에 꺼내 놓지 말고 가방이나 주머니에 넣어둬요. 앉아 있을 때는 가방이나 짐을 무릎 위나 발 앞에 두는 것이 안전해요. 택시에서도 도난을 당할 수 있어요. 가방은 발밑에 두고 스마트폰은 밖에서 보이지 않게 숨겨둬요. 창문은 꼭 닫아두세요. 누군가 소지품을 빼앗아 달아나더라도 무리해서 쫓아가지 않고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세요. 사람이 없는 곳으로 유인하여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아요. 두 번째, 낯선 사람은 늘 경계해요. 내가 머물고 있는 방에 누군가 찾아온다면 그냥 열어주지 말고 반드시 신분을 확인하세요. 낯선 사람이 주는 음식은 먹지 않아요. 최근에는 잠시 한눈을 팔거나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음료에 약물을 넣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 주의해야 해요. 경찰이라고 속이면 납치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경찰이라며 함께 가자고 해도 당황하지 말고 신분증을 보여달라고 하고 동행하기 전에 침착하게 해당 지역의 우리나라 영사관에 알리세요. 낯선 사람이나 오토바이가 접근하면 경계해요. 요즘은 짐을 들어준다고 하거나 사진을 찍어준다, 찍어달라고 하는 식으로 접근하여 물건을 훔쳐가는 일도 많아요. 세 번째, 위급한 상황일수록 침착하게. 안전수칙을 꼭 지켜요. 강도를 만났다면 저항하지 말고 달라는 것을 주고 나와 가족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 좋아요. 납치를 당했다면 납치범의 요구에 최대한 따르며 관심을 끄는 행동을 자제해요. 구출된다는 희망을 버리지 말고 최대한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해요. 숙소나 식당, 공항 같은 곳에선 강도나 테러, 화재 등에 대비하여 어떻게 탈출해야 하는지 경로를 미리 파악해 두세요. 어디선가 폭발 소리가 들리면 즉시 바닥에 엎드리고 가슴과 머리를 보호해요. 폭발음이 그칠 때까지 기다렸다가 폭발 지점 반대 방향으로 자세를 낮춰 신속히 대피해요. 화재가 발생했다면 젖은 천으로 코와 입을 가리고 이동해요. 총소리가 들리면 우선 탈출로를 확인하고 테러범이 보이는 곳에 있지 않은지 판단해야 해요. 탈출구가 확보되면 총소리 반대 방향으로 소지품을 놔두고 뛰어가요. 이때 복도를 횡단하지 않고 벽면을 따라 신속하게 이동해요. 탈출구가 마땅치 않다면 차분하게 우회로를 찾아요. 즉시 대피가 어렵다면 테러범이 볼 수 없는 곳에 숨어야 해요. 숨은 곳의 입구는 최대한 막아두고 문과 창문에서 떨어져 몸을 낮게 유지해요. 조명이 있다면 끄고 휴대전화도 무음으로 바꿔요. 홈페이지에는 더욱 재미있는 뉴스 이야기가 가득해요. 궁금하다면 홈페이지로 놀러오세요. 뉴스쿨 TV 유튜브 채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